100여 년을 넘게 살아 숨쉬어온 믿음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여정. 이곳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흐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 이야기가 더해져 풍요로운 삶이 있는 곳. 청춘이 여기 다 있고. 손님하고 대화하고 나오면 웃을 일이 많지. 집에 있는 곳.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자리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 오는데요. 사랑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여정. 오늘은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 청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청주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을 간직한 공간이 있다고 해 제일 먼저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육거리 시장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무려 6개로 갈라지는 교차로 정면에 위치해 이 중 4개의 길이 시장으로 연결돼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전국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규모, 매일 운영되는 상설시장과 함께 끝자릿수 2일과 7일엔 5일장도 들어선다고 하네요. 규모와 역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거리 종합시장. 시장은 지역 역사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왔다는데요. 옛날에 오심전에 우시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옛날로 따지면 역사는 깊죠. 조선 후기 우심천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우시장과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 등이 시초가 되었죠. 내가 80이니까 80년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맨날 웃으시고 80년 당근 그럼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시장은 1200개가 넘는 점포와 노점이 모여 있어 각 통로마다 고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진짜 시장에서. 아주 모든 품목이 다 있어요. 야채 골목 따로 있고 먹자 골목 따로 있고 골목골목이 다 품목이 틀리게 다 있어요. 청춘이 여기 다 있고. 육거리 시장엔 새벽에 나타났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도깨비 시장도 열리는데요.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노점 상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1시 되면 그때서부터 다 나오는 게 물건들 가지고. 시골 사람은 12시 되면 오고. 그러면 이제 막 도매로 더 가져가서 이제 파는 거잖아.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도깨비 아직도 시장이 이거지. 그럼 육거리 시장 물건 이거. 싸고 싱싱하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죠. 이 새벽에? 네. 물건도 싱싱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시장 사람들 삶을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수박도 있고 배도 사고. 먼저 샀는데 또 옮겨. 먼저 생강 가져갔잖아. 맞아. 오늘 동치미 담으려고 무슨 사러 왔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기 언니들이 알지만 저는 원래 마트는 안 가요. 육거리 시장을 이용해 주지. 왜냐면 애들 고등학교 갈 때 이제 나왔는데 걔들이 42이니까 조금씩 30년이지죠. 30년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 시장 터줏대감들의 인생이 이곳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이거 은근히 무거워. 이거 배추 5개 넣고 이거 들려면 허리 해충해. 그거를 몇십 년 만드시니까 이제 망가질 때 다 망가지 이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아. 건강한 새끼 그만두는데. 언제 어디를 가도 새로운 볼거리가 발길을 잡는 육거리 시장. 즐거움이 배가 되는 먹거리들도 넘쳐나는데요. 그중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명물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민물새우예요, 민물새우. 우리 내리 충청도 지방에는 바다고기가 없으니까 이 겨울에 가면 이게 옛날에 많았단 말이에요. 고기 맛처럼 그렇지 않고 시원하고 담백해요, 그냥. 인근 충주호 남한강 등지에서 잡아올린 새뱅이라고 불리는 민물새우를 넣은 매운탕인데요. 충북 지역의 토속 음식이죠. 빨갛게 나오죠.
새뱅이가 예로부터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새뱅이 매운탕의 맛은 어떨까요? 일단 뒤끝이 시원하잖아요. 새미치기가. 칼칼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네. 먹어봐야지 알지. 몰라. 일단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 오랜 세월 시장이 삶의 터전이자 동반자였던 사람들. 어제와 오늘을 잇는 그들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와 모든 것이 풍성한 육거리 시장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생기를 얻은 채 다음 목적지로 향한 제작진. 시장에서 차로 10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우암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마을 수암골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생겨난 마을인데요. 실제 7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수암골. 좁은 골목 사이를 거닐다 보면 아담한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이 시선을 붙듭니다. 마을 주민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지역 예술가들을 통해 탄생한 건데요. 마을 입구를 오랜 시간 지켰던 작은 전방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옛 수암골의 정취를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벽화는 골목골목마다 다른 주제로 그려져 있어 어떤 그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수암골 벽화마을 처음 왔어요. 나 핸드폰 보고 왔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이 외국인에게도 꽤나 인상적이었나 본데요. 벽화마을 너무 좋아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부추기는 이곳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수암골 전망대. 해발 350m. 청주 시민이 사랑하는 산이자 생활지였던 우암산은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탁 트인 전망이 압권인데요. 특히 해질 무렵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붉은 노을이 아름다우면서도 그냥 갑자기 슬픈 느낌도 들고. 원래 우리 나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원래 이게 지는 해는 아름다운 겁니다. 지는 해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고 약간 뭐 슬픈 느낌, 서글픈 느낌 이런 느낌도 조금 들기는 해요. 번잡하고 시끌벅적한 도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풍경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툭툭 추억 어린 시절의 낭만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번엔 이곳 청주에 특별한 역사 공간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누가 봐도 평범한 학교. 특별한 공간은 바로 이 교정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후 모습을 드러낸 건물. 학교 외관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청주 선교부가 1904년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5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여기에 양관 6동을 지었습니다. 미국인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는 2억 마리 떨어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충북 청주에 도착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06년부터 1932년까지 양관이라 부르는 선교사 사택과 학교, 병원, 성경학교 시설을 위한 관사를 건축했던 민노아 선교사. 이 양관은 청주의 근대화 과정과 기독교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로 현재 6개가 남아있는데요. 맨 먼저 지어진 청주 선교부 자리 4호 양관입니다. 포사이드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흙은 청주 흙을 사용했고요. 나무는 백두산의 나무를 금강송을 가져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벽돌은 양관이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한옥 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기와지붕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에요. 1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00년대 지어진 모습을 유지하며 현재는 충북 기독교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당시 시민들에게는 여태껏 본 적 없는 신문물 그 자체. 이곳에는 당시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생활 물품들과 선교 활동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 자체 바닥에 기초가 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로 되어 있는데 청주 읍성에 있는 돌하고 저기 청주 옥사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밑에 깔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짓고 잘 짓으세요. 그런 찬송가를 이제 지으셨습니다. 이걸 보고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박해당하던 선교사들이 순교했던 피 흘림 현장을 밟고 청주 선교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병원 직원들과 선교사 가족들이 사택으로 사용했던 5호 양관은 현재 일신여고 교목실과 상담실, 기도실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여기를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이렇게 지으시고 찬송가를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곳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처음 닿는데 다리가 되어준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양관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여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축제 때 친구들한테 쉽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지로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민노아 선교사분의 이런 업적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더 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헌신의 삶에 어김없이 함께하셨던 하나님. 깊은 신앙의 흔적이 단단히 배어든 이곳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머물며 그 정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주에서 1시간여 떨어진 옥천으로 향했습니다. 대청호 한복판, 아름다운 호수정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드넓은 대청호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이 펼쳐진다는 수생식물 학습원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계절의 정취를 물씬 풍기며 제일 먼저 마중 나왔습니다. 상인 한 명이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라 방문 전 예약은 필수. 매표소 바로 앞은 좁은 문이 맞이하는데 이곳을 통과하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 이어집니다.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야생화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즐비한 길. 이곳에서는 되도록 걸음을 늦추는 게 좋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연이 왔기 때문에 바람보다 앞서가지 말면서 천천히 가면서 자기 내면도 좀 들여다보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차분하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많이 침묵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을 딱 다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연에 나왔는데 침묵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즐겁게 그렇게 지나다 가려고 합니다. 바위 벼랑을 이룬 호반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움에 천상의 정원이라는 별칭까지 생긴 이곳. 풍경에 취한 채 숲속 산책로를 걷다 보면 생각지 않게 만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언덕 언저리에 숨어있는 작은 예배당. 4-5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아담한 공간인데요. 대청호의 그림 같은 풍광과 함께 십자가를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이 교회당이 지금 세워진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헌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헌금함을 하나 놔두고 이곳에 모아진 헌금은 전액 이제 옥천군의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는 몇 가정을 선정해서 매월 옥천군의 복지과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헌금함을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들러 원하는 만큼 기도하거나 쉬다 갈 수 있는 교회. 덕분에 그저 교회가 예뻐서 찾았다가 하나님과 교감하며 평안을 얻고 영성을 경험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마음도 트이고 마음도 안정도 되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까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많이들 찾아와서 힐링하시고 또 나만의 시간 가졌으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삶에 길을 잃고 지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하지만 이곳은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길 위에서 만나는 평안을 통해 신앙과 삶을 회복하는 여정. 곳곳에 뿌리 내린 믿음의 씨앗은 귀한 열매가 되어 우리들 가슴에 스며들고 천국의 문에 한 발짝 다가서는 등불로 빛나고 있습니다.